아까처럼 여기 좀 바짝 이렇게 해봐봐. 똑같이 앉아봐. 기준을 똑같이. 아니야, 똑같은데 이게 좁아서. 똑같아 오빠, 똑같다고. 아니 확실히 투싼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투싼 두 뼘하고 좀 남았잖아. 지금 이건 어떻지? 한 뼘. 한 두 뼘 정도 되네. 이게? 예진아, 응. 오늘 여기 있는 이 GV70 있잖아. 이 차랑 투싼 가장 고급 모델 가격 차이가 한 700~800만 원 정도 나거든. 오. 그래서 그거를 시승하러 한번 가볼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투싼 프로 GV70 깡통. 뭐가 더 나은가? 과연 승자는? 가보자. 자, 오늘 GV70 깡통 그리고 투싼 프로 이 둘의 매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투싼은 우리 굿맨. 네. 아,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뭐? 하이브리드를 붙여줘야 돼요. 아, 투싼 하이브리드? 왜? 아,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진짜. 투싼 하이브리드 프로비 4,000이라고 네.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 아, 맞아요. 자, 이 제네시스 GV70이 4,880이라서 어떤 분께서 투싼 4,000 주고 샀는데 투싼 말고 이거 살 걸 하시더라고. 거기서 난 두 눈을 의심했지. 아니 어떻게 투싼이 4,000이냐. 투싼은 한 2,700, 3,500 그 사이 아니냐. 가솔린과 디젤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풀옵션이 정말 4천만 원입니다. 이 4천만 원짜리 투싼이랑 4,800짜리 제네시스 GV70이랑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오늘 사모님을 모시고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뭘 할 거냐면 2열 승차감을 평가를 해줄 거야. 아, 제가 봤을 때는 2열 승차감은 투싼이 더 좋지 않을까. 투싼 시승해보고 내가 제일 놀란 부분, 투싼 하이브리드 승차감이 좋다. 정말 너무 좋아요. GV80보다는 확실히 좋고 GV70은 새로 나왔으니까 아직까지는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거 시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평소에는 굿맨이 투싼을 정말 많이 타봤을 거 아니야. 네, 나는 이제 저 GV70을 1000km 넘게 한번 타봤단 말이죠. 그래서 투싼에 제가 타보고 GV70을 굿맨이 운전을 해보고 많이 타본 경험을 토대로 평가해보는 걸로. 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일 먼저 투싼 먼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은 또 객관적으로 2열은 네. 똑같이 우리 저 사모님께서 GV70이랑 저 투싼을 비교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타기 전에 간단한 외관 느낌부터 비교를 해보자면 이 투싼이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좀 잘 나와줬는데 그래도 이 후륜구동 베이스에 잘 잡힌 균형 잡힌 이 디자인 그리고 이 제네시스 GV70이 갖고 있는 이 리어 팬더나 전반적인 차량의 그 덩어리감, 떡대, 입체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투싼보다는 좀 앞서는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싼의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투싼은 약간 베이비 우루스를 보는 것 같은 그 엣지 있는 세련된 느낌이 장점이죠. 길 가다가 투싼 보면 확실히 차 이쁘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투싼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투싼하고 GV70하고 크기를 비교해드리자면 전장이 GV70이 좀 짧을 것 같은데 2열이 좁아서 GV70이 더 길어요. 얼마나 그래? 8.5cm. 정말 긴 거야. 와, 근데 실내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GV70이? 예진이도 2열에서 차 좁다고 맨날 그러거든. 그리고 폭도 넓어. 폭은 얼마나 넓어? 폭은 3.5cm. 폭은 차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 3.5cm. 그리고 높이는 낮고. 휠베이스가 제일 중요해. 휠베이스가 투싼이 더 클 줄 알았는데 GV70이 휠베이스가 큽니다. 아니 GV70을 타고 예진이랑 같이 어디 갈 때 뒷자리에서 좀 좁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120이나 차이 나면 12cm 아니에요. 그치. 근데 휠베이스는 얘는 약간 그게 있지. 앞바퀴가 너무 많이 앞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실제로 제가 1열 시트를 세팅했을 때 예진이가 2열에서 어떤 느낌일지 오늘 그것도 리뷰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근데 진짜 투싼이 휠베이스가 짧은데도 2열이 넓어요. 넓지. 엄청나게. 그게 전륜구동의 특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일단은
키 174 제 기준으로 투싼의 시트 세팅을 그대로 한 다음에 2열의 그 레그룸 공간을 한번 봐볼게요. 와, 2열 공간이 진짜 넓지? 그 몇 뼘 정도 돼? 한 뼘, 두 뼘 좀 넘게? 와, 2열 공간 진짜 넓다. 거의 독일 플래그십 세단의 그 정도의 크기가. 거기다가 리클라이닝도 되잖아 이거. 리클라이닝 되지. 지금 된 거야, 리클라이닝. 자, 그러면 GV70의 2열은 어떤지 한번 바로 이 비교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GV70도 키 174인 제 기준으로, 이게 솔직히 방송용 키는 177인데 신검 키가 17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도 컨디션에 따라 키가 다르구나. 오늘은 사실 176 정도 되는데 174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처럼 여기 좀 바짝 이렇게 해봐봐. 똑같이 앉아봐. 기준을 똑같이. 아니야, 똑같은데 이게 좁아서. 똑같아 오빠, 똑같다고. 얘는 확실히 좁네. 차이 난다. 형수님 신발이 안 보여. 아니, 확실히 투싼이랑 비교했을 때 아까 투싼 두 뼘하고 좀 남았잖아. 지금 이건 어떻지? 한 뼘... 한 두 뼘 정도 되네. 이게? 그래도 예진이 기준을 약간 투싼에 너무 관대하게 하는 것 같아. 투싼보다 아무튼 확실히 좁긴 좁습니다. 투싼은 어느 정도였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와, 2열 공간 진짜 넓다. 예진아, 착자감은 어때? 착자감? 착좌감은 제네시스가 더 좋긴 해. 그래? 시트 기댔을 때 느낌은 어때? 시트 기댔을 때? 좋은데 투싼은 또 좋은 게 이게 리클라이닝이 되잖아. 얘도 돼. 돼? 이게 된 거야. 된 거예요? 이게 된 거야. 해봐봐. 해봐. 된 거야. 이게 다 된 거야. 투싼이 조금 더 되네? 더 되지. 야, 공간은 확실히 투싼이 승리다. 2열 공간은 투싼의 승리야. 그러니까 승차감도. 자, 그러면 예진아 일단 달리면서 승차감에 대한 리뷰도 잘 해줘. 알았어. 참고로 여러분, 이게 저희가 부산 여행 갔을 때 18인치 휠이었다가 지금 20인치 휠인데 사실 18인치랑 20인치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윈터 타이어를 또 껴놓으니까 윈터가 좀 컴파운드가 그래도 일반 타이어보다는 더 부드러워서 그런지 이 승차감이 일반적인 18인치 휠의 승차감이 나온다고 보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투싼 하이브리드의 운전대를 잡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뭔가 문 닫히는 느낌이 뭔가. 이게 그나마 방음 방진을 해서 그런 거야? 깡통이 탕탕 이 소리가 덜한 거야.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코스를 어딜 갔다 올까? 똑같이 달리고 연비 리뷰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연비 리셋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비를 리셋을 하고, 예진이가 승차감 같은 거 좀 잘 얘기해줘야 돼. 일단 지금 뒷자리는 진짜 넓어. 넓어? 오빠 평소대로 똑같이 앉아 있는 거지. 그치. 하이브리드니까 아예 그냥 또 아예 소음이 없지. 고급감이 다르긴 하네. 맞아. 일단 첫 출발할 때 휘 하는 이 모터 소리가 나니까 와, 이거 다르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엔진이 들어왔습니다. 엔진이 들어오면 확실히 그 엔진 질감이 실내로 들어와요. 예진아, 2열에서 승차감 좀 위주로 좀 잘 느껴봤으면 좋겠어. 일단 넓어서 싸울 때 우리가 약간 선빵 때리고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지 지금. 이 2열은. 차가? 일단 기분 좋게 출발했어 지금. 일단 탈 때부터 편하잖아. 탈 때부터. 맞아. 와, 근데 이 주행감이 되게 부드럽다. 역시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확보가 되어 있긴 하네요. 핸들 돌리는 순간 전륜 구동인 게 확 티가 나긴 한다. 쏠림도 좀 있고. 약간 앞이,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착 돌아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돌아야 되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조수석에 타보니까 또 기분이 좀 새롭네요. 보통 내가 운전을 할 때는 모든 상황에 내가 먼저 제일 대비를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조수석에 타니까 쏠림이 좀 많이 느껴져요. 쏠림. 그렇지. 그래서 조수석 타는 거랑 운전을 하는 거랑은 다른 게 확실히 그럴 때 느껴지지. 승차감 어때, 예진아? 승차감도 이게 더 난 좋은 것 같아. 그래? 근데 여러분, 제가 투싼 하이브리드 처음 시승 행사 가서 투싼 하이브리드 타보고 나서 제일 놀란 게 그겁니다. 승차감이 이상하게 현대차는 이상하게 내연기관 차들은 승차감이 다 개떡 같은데 하이브리드 차들은 승차감이 좋다니까? 그래서 이게 배터리 때문에 그 무게 때문인가 해서 무게를 봤더니 GV70이 더 무거워요. 이거보다? 네. 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는데도 1600kg가 채 안 되는데 GV70은 1800kg 넘어요. 가솔린이? 네. 되게 무겁다. 엄청 무겁죠.
일단은 가장 느껴지는 거는 GV70만 해도 이제 가솔린이니까 조용하다 약간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얘는 조용한 걸 넘어서 동력 계통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승차감의 특성이 약간 다른데 GV70은 기본적으로 현대차 특유의 그 통통 튀는 느낌에서 약간 정제된 느낌인데 얘는 현대차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왜 시트로엔 같은 거 타보면은 DS 이런 차들 보면 승차감 진짜 좋거든. 네, 맞아요. 근데 투싼 하이브리드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눈 감고 타면 이건 현대차 승차감이 아니에요. 근데 뒷자리에서 이렇게 보니까 개방감은 제네시스가 더 좋다. 아, 개방감? 근데 실내 색깔도 무시 못해, 예진아. 실내 색깔이랑 디자인. 얘가 투싼이 대시보드가 생각보다 높게까지 올라와 있어요. GV70은 대시보드가 낮고 모니터를 이제 위로 뺐고 얘는 대시보드가 좀 높고 모니터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기가 좀 불편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 현대차는 모니터를 다 위쪽으로 빼서 이 시인성을 상당히 좋게 잘해 왔었는데 손풍구가 올라왔어요. 갑자기 왜 이 투싼은 그러네? 모니터를 아래로 내렸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방향제 뭐야? 아, 이 방향제는 자연스러웠어? 야, 디즈니 되게 예쁘다 근데. 이 디즈니 정말 그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드는 아. 헤이센티라는 방향제예요. 이 승차감은 어떻게 보면 투싼의 승리인데? 이 정도면? 조수석에서도 쏠리는 거 말고는 바닥에 이런 지금 요철 도로 이음새 부분도 아주 잘 걸러서 올라가줘요. 지금 4.6km, 연비 15km 찍혀 있습니다. 와, 정속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촉감은 어때요? 촉감? 이제 아무래도 일단 시트 착자감이 제네시스 GV70이 더 좋아. 착자감. 올라타자마자 딱 느껴져. 뭔가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시트가 몸을 감싸는 느낌이라든지 스티어링 휠의 어떤 질감이나 두께감, 그리고 내가 아까 온도 조절하느냐고 여기 터치를 했는데 이 터치했을 때의 어떤 이런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제네시스 GV70은 확실히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다이얼을 배치해놔서 정말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이 투싼은 내가 운전하는데 이거 언제 이 터치 이거 어떻게 볼 거야 솔직히.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네. 근데 근데 외워도 헷갈려요. 왜냐면 구분선이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사실 이런 인터페이스 있죠. 인터페이스. 그런 것들은 제네시스랑 현대차랑 좀 다른 브랜드라는 게 이제는 좀 느껴집니다. 자, 지금 100km까지 이제 속도를 높여서 달리고 있습니다. 예진아, 어때? 통통 튀는 느낌은 없지 않아? 맞아. 적어도? 그치? 통통 튀는 느낌은 없지. 그래도 큰 요철은 확실히 느껴지긴 해요. 느껴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승차감이 현대차 같지가 않은 건 확실해요. 이게 장단점이 확실히 구분돼 있는 것 같아. 이게 전륜구동이야, 사륜구동이야? 전륜. 투싼 하이브리드는 사륜구동이 안 나와? 안 나오죠. 야, 투싼 사륜구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풀업이 4천이 넘는다는 거는 꽤 비싸다는 얘기네요. 디젤 사륜 대비해서 투싼에 디젤이 사륜이 있거든요. 가솔린은 없고 디젤에만 사륜이 있어요. 그럼 사륜을 타고 싶은 사람들은 디젤을 선택해야 돼요. 무조건 디젤을 선택해야 되겠네요. 근데 디젤 사륜이 엄청 비싸요. 얼마인데? 3,600만 원 정도 풀업 기준. 하부가 제일 비싸네. 네, 그러니까 한 400만 원 이상 비싼 거죠. 야, 근데 방금 큰 요철은 소화를 잘 못하네. 잔 요철은 되게 많이 잘 잡아놨는데 큰 요철에서는 어김없이 쾅쾅쾅. 야, 연비가 18.3까지 올라가네. 그러니까 시내 주행 연비가 좋긴 한데 항속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특유의 이 발진감 있죠. 발진감. 이게 너무 좋습니다. 엑셀을 딱 밟았을 때 약간 처음에 유령처럼 움직이면서 속도를 높이는 그 느낌이 확실히 아무리 제네시스가 가솔린이고 그래도 좀 고급 브랜드라고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 하더라도 이 투싼의 하이브리드의 그 발진감의 그 고급감은 따라갈 수가 없네.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 없이 타요. 변속 충격도 없고. 근데 코너를 파고드는 이런 느낌은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 차가 어거지로 약간 돌아나가는 느낌? 착 이렇게 돌아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어거지로 뭔가 이렇게 핸들을 돌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연비가 지금 무려 여러분 19.6이 나왔습니다. 19.6 에코모드로 달렸고요.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19.6은? 이 정도는 나와줘야 이제 차값을 건지죠. 와, 차값이 비싸니까. What is love? Lately I've been wondering just what is love? What is love? I don't know.
자, 돌아갈 때는 에코로 안 하고 스포츠로 한번 달려볼게요. 스포츠로 한다고 해서 뭐 쏜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느낌이 바뀌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스포츠로 하니까 확실히 가속감이 좋아지긴 하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수석에서도 느껴지네요. 예전에 내가 현대차에 가는 항상 불만이 뭐였냐면은 에코 모드랑 컴포트랑 스포츠 차이를 안 둬. 네. 근데 괜히 모드는 마련해 준 거야. 네, 맞아. 그게 뭐야? 근데 이제 현대차는 차이가 정말 확연해. 확연해. 그래서 그 언제 느껴지냐면은 저 GV70도 스포츠 모드에서 플러스 패드를 만지잖아? 한번 이렇게 튕겨줘. 아, 포르쉐를, 연구원들이 포르쉐를 까본 거야. 아, 야, 너 한번 외계인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까보자. 아, 스포츠에서는 튕겨주기. 약간 그런 거를 이제 현대차가 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이 투싼 하이브리드도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 확실히 아까 에코보다는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느낌도 있다. 속도를 붙이는 그 순간에 엔진이 뭔가 갑자기 존재감을 확 드러내네. 근데 차는 잘 안 나가. 아, 맞아. 엔진 소리에 비해서는. 소리만 커. 근데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변속 충격 없는 게 또 난 너무 좋아. 얘는 CVT 미션인 줄 알았어. 아, 변속 충격이 없어. 그래서 데일리카로 편하게 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고 정말 있어. 정말 좋아. 충격적인 거 말씀드리는 순간 아까 엥 한번 했다고 지금 평균 연비가 19에서 15로 내려가 있습니다. 와, 스포츠 모드로 넣으니까 연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14입니다. 기하급수적까지는 아니고. 변호하고 싶어? 이 차를? 아니 근데 일단 스포츠 모드로 정말 오랜만에 계기판을 봐요. 아, 이 차는 스포츠 모드가 안 어울리는 차지. 넣을 생각을 아예 안 하지. 굳이 스포츠 모드 하니까 확실히 모터가 초반 토크가 팍팍 들어와주는 느낌이 드네. 요런 진동도 많이 걸러져요, 많이. 그지? 네. 요 구간에서는 GV70이 아마 참패당하지 않을까. 아, 일단 한번 타보겠습니다. 근데 폭도 더 좁고 길이도 더 짧고 확실히 스펙상 많이 작은 차인데 실내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그러게. GV70 이게 무슨 일이야? 투싼이랑 오히려 2열은 이게 더 쾌적하지 않아, 예진아? 완전.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차를 외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싼은 정해진 크기에서 최대로 뽑아낸 느낌. 그런 거 같아. GV70은 야, 멋이 더 중요해. 시트도 더 두껍게 하고. 시트도 더 착자감 좋게 만들고. 이거 후륜구동인 거 알지? 앞에 디자인 쫙 빼라. 그러면 캐빈룸이 좁아지는데 어떡하죠? 야, 필요 없어. 이거 제네시스야, 이거. 멀리서 봤을 때도 딱 그 스탠스가 느껴져야 돼. 그 공간이 중요한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멋있게 만들어. 이렇게 한 거 같고, 투싼은 이거 글로벌 무대에서 이 시장이 제일 치열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투싼이 미국 시장에서 망하면 현대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투싼은 절대 망하면 안 되는 차야. 망해서는 안 되는 차야. 그래서 현대차 잘하는 거 있잖아. 공간 뽑기, 야, 이거 공간 뽑기에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한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트렁크도 넓어요, 트렁크도.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GV70을 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GV70이 생각보다 엔진 진동이 좀 있어. 이게 왜냐면 똑같은 4기통 엔진인데 배기량이 1000cc나 차이 나잖아. 그래서 폭발력이 피스톤 하나당 폭발력이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가? 옛날만 해도 2500cc는 6기통이 커버했었어. 그렇죠. 그랜저 XG V6 2.5, 그지? 여기 뭐 SM5. 2500cc라는 배기량은 6기통의 영역이었는데 그걸 4기통으로 갖고 오면서, 4기통은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써봤자 2200cc였는데 2500cc로 쓰면서 가속을 할 때나 공회전을 할 때 생각보다 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4기통에서 좀 쥐어 짜서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얘는 1600cc 4기통이잖아. 그쵸. 1600cc 4기통은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뭔가 회전 질감이 더 좋아요. 엔진을 밟았을 때 얘는 우웅 하는 느낌인데 GV70 2.5는 카랑카랑 하는 느낌이 좀 있어. 얘는 정말 타면서 정말 스트레스가 없어요. 만족해? 네. 근데 조금 이제 고속도로에서 쏠 때, 그때 조금 스트레스가 좀. 안 나가니까. 네, 안 나가. 정말 안 나가. 근데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안 나간다는 게 뭐냐면 100 이상에서의 가속이 더디다는 거지, 100km까지는 제로백까지는 빨라요. 빨라요. 모터가 있기 때문에. 예진아, 잘 이해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 승차감이 완전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잔진동을 되게 잘 걸러주는데 큰 진동은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중간 반환점에 이제 도착을 해서 다시 똑같은 코스를 GV70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분 동안 운전했고 최종 16.6km가 이제 연비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이 차는 깡통이기 때문에 계기판이 아날로그랑 전자식이랑 반반 섞인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그렇네? 연비는 리셋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랑 코스 똑같이
그 실내 마감재나 이런 게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지. 일단 다르지. 여기 이 느낌에서부터 갑자기 현타가 와. 아, 그치. 투싼을 4천만 원 주고 살 사람이라면 4,700짜리 이 GV70 깡통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 더 무리하면 되니까. 왜냐면 좀 차이가 있다면 기름값인데, 그죠? 기름값. 기어봉에서부터가 이 버튼하고 요 다이얼이 이게 아무 차이도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버튼 기어봉 오너들은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아, 맞아. 스트레스 진짜 나 펠리 탈 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 이렇게. 근데 얘도 나도 기어 변속 잘 안 되잖아. 나도 얘 어떻게 하냐면은 후진 넣을 때 이렇게 놓고 전진할 때 이렇게 해. 그럼 똑같아. 하지만 버튼보다는 느낌이 더 좋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르긴 하죠. 많이. 요 위쪽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아래쪽에 이 스티치가 더 많이 내 손에 만져지면서 그 오는 그 고급감이 달라요. 출발해 볼게요. 700만 원 차이에서 요 스티어링 칼럼 조절이 스티어링 칼럼이 전동이지. 네, 전동입니다. 스티어링 칼럼 전동은 X3나 GLC급에도 없는 건데 없어요. 네. 확실히 제네시스가 요런 데는 돈을 좀 썼고, 그리고 전율이 이중율이야. 그런데 변속 충격이 있어요. 얘도 변속 충격은 없는데 투싼을 타다 보면은 그치, 느껴지지. 이것도 변속 충격이 있는 거야. 이미 1단에서 1단이 둥 이렇게 가지. 네. 그지? 여러분, 스타필드의 카리켄트 많이 방문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땡큐. 제네시스 앞에 있죠, 또 마침. 제네시스 맞은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때? 노면에서 느껴지는 이런 느낌이 어떻게 느껴져? 개인적으로는 투싼이 승차감은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예지민 어때? 2열은? 투싼을 탔을 때는 이게 좋네 했는데 다시 이걸 또 타니까 막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는 건 약간 잔진동 진짜? 잔진동이 조금 더 올라오네. 근데 장단점이 진짜 확실한 게 뒷자리 좁은 거는 정말 불만인데 내가 이렇게 앞을 봤을 때 이런 개방감이나 개방감이 좋아. 이 시트 분위기 이런 게 훨씬 제네시스는 더 좋아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은 대시보드가 일단 낮게 있잖아요. 대시보드가 낮게 있다 보니까 시야에 들어오는 건 요 길다란 베젤 얇은 모니터 뿐이거든요.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노면들에서 이 진동이 올라올 때 내 뇌까지 울려요. 조금 더 제네시스에 진짜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진짜. 뇌가 흔들려, 뇌가. 아니, 일단 너의 뇌가 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MRI를 한번 받아보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얼마 전에 이 제네시스 GV70 프롭이랑 아닌 거랑, 지금 이거 깡통이잖아. 깡통이랑 프롭을 비교 시승을 해봤어. 근데 프롭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잖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고 컴포트 모드에다 두면은 승차감이 좋아. 부드러워 되게. 깡통은 승차감을 조절할 수 없을 뿐더러 기본 세팅이 스포츠 모드의 세팅이야. 그래서 이렇게 충격이 올라오는 거야. 다만 이 충격 올라오는 게 카니발이랑 펠리세이드랑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불쾌하진 않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이 GV70의 승차감이랑 아까 투싼의 승차감이랑 바꾸려면 바꿀 거야. 바꿀 수 있죠, 진짜. 에코모드로 달려. 에코모드. 아까 에코로 달렸어. 연비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10km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에코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에코로 달려. 아까 진짜 천천히 달렸어. 아까 4.9km 정도 달렸을 때 연비 언급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때 한 15km, 16km. 15km가 찍혀 있었죠. 근데 확실히 이 지금 80km 이상의 속도에서 내가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어요. 차가 정말 나를 지켜주는구나. 그런 안정감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가 더 확실히. 말도 안 되게. 아까 투싼이랑 비교해보면 차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그 진짜 안정감, 그리고 코너를 돌아도 뭔가 코너를 억지로 돌아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차가 이렇게 촥 정말 기분 좋게 돌아가는 그 느낌이 다르긴 해. 근데 투싼은 이 정도 속도 와도 이거 사고 나면 좀 큰일 나겠는데? 네. 근데 GV70은 정말 묵직한 그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승차감에 대해서는 투싼보다는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이 차가 주는 주행 질감 그리고 안정감, 그거는 얘가 투싼보다 확실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도로 이음새 부분에서 오는 충격도 GV70이 좀 더 크네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투싼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아니 투싼 헤드램프가 더 밝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고속으로 크루징을 하니까 연비가 벌써 12km. 투싼을 이제 한 막바지로 좀 따라잡았습니다. 네.
봐봐 이럴 때 네. 충격이 많이 오지. 아, 여기서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단단한 서스펜션을 썼는지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근데 이 지금 속도 줄이라고 고에서 지금 떨리는 거 봤어요? 내가 속도 줄이라고 속도 줄이라고 젊은 취향의 차야 이 차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늙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취향의 차라고. 아, 형 취향이야? 그래서 지금 제네시스 GV70을 오더 넣으시는 분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꼭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왔을 때 투싼이 이제 연비가 19km였죠. 19까지 올라갔었지. 근데 그래도 GV70 많이 올라왔습니다. 12km. 근데 연비 잘 나오네요. 12km면.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죠. 이제부터 스포츠 모드로 지금부터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모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스포츠 모드 변경하는 이 단계조차 고급스럽네요. 네. 그리고 변경하자마자 RPM이 쭉 올라갑니다. 서스펜션 기본 세팅이 왜 스포츠 세팅인지 지금 타보면 이제 느껴지게 될 거야. 이게 2.5 304마력인데 고급 세팅으로 했을 때 진짜 잘 나가더라고. 진짜 잘 나가. 3.5는 잘 나간다는 느낌을 잘 못 들었는데 오히려 3.5는 잘 안 나가지. 기대보다. 근데 얘는 기대보다 진짜 잘 나가. 기대보다. 그래서 여기 살짝 밟아봐. 오, 잘 나가네.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서 변속 충격이 덜해요. 아니 달려보니까 완전 이 딱딱한 서스펜션이 어울리지. 어울려. 그리고 일단 이 엔진의 회전 질감과 약간의 그 배기음 그리고 엔진음 그런 것들이 다 이 가미돼 가지고 이 남자의 심장을 조금 뛰게 해.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승차감을 생각 안 나게 만들어. 수긍하게 한다니까? 생각 안 나게. 그래서 왜 제네시스가 승차가 이렇게 딱딱해? 불만이 갔다가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고 한 번만 이 성능을 304마력을 한 번만 느껴봐도 수긍이 바로 되는 거야. 진짜 잘 나가지. 그리고 킥다운 같은 거 안 하고 쭉 밀어줘. 최대 토크가 45거든? 45인데 완전 저RPM부터 나와. 와, 근데 2.5에서 45도 높다. 그 높지. 근데 그 최대 토크가 저RPM에 몰려있다 보니까 가속을 할 때 킥다운을 굳이 많이 안 하더라고. 그게 또 이 2열의 승차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 많이 미치지. 왜냐면 킥다운을 한 번 하면 이미 2열에서는 뭐지? 왜 밟지? 이렇게 느끼는데 더 RPM에서 밀고 올라가 주면은 2열에서 좀 덜 느끼잖아. 그 느낌이 좋아. 그래서 나도 지금 킥다운 할 거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 근데 킥다운을 안 하네. 그리고 지금 이 코너도 이 후륜에서 오는 이 느낌이 있어. 그래서 결국은 이 실내의 완성도와 이 차 기본기에 대한 이 느낌. 근데 여기서 카메라 떨리는 거 봐. 아까 이 구간이었지.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느낌과 이 안정감이랑 차의 밸런스, 이 퍼포먼스, 이 가격 차이가 7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사벽이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가속을 해도 RPM을 안 올리고 그냥 지금도 킥다운을 했어야 될 타이밍이야. 근데 킥다운 안 해도 가속감이 나와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제네시스랑 투싼 비교했을 때 제네시스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네. 그렇지.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연비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다. 이게. 나쁘지 않아. 11.4km. 아까 하이브리드는 19까지 올라갔다가 15까지 내려가서 결국 16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런 코너도 재밌단 말이야. 결국 후륜의 느낌이 살아있지. 진짜 잘 나간다, 부드럽게. 그러면 스타필드의 카레켄트 좀 많이 좀 방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싼보다는 확실히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게 시끄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경쾌하다? 투싼보다 엔진 회전 질감이 더 거칠어요. 아까 투싼은 회전수를 올렸을 때 우웅 하는 그 부드러운 엔진이 딱 들어왔는데 얘는 카랑카랑한 맛이 살아있어요. 근데 평소에 탈 때는 이게 불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달리잖아? 달리기 좋은 차라니까 이게? 근데 이 엔진이 말이 많잖아. 뭐 오일 먹니 많이 하잖아. 물론 이 엔진은 아니지만 그랜저 엔진이지만 엔진이 출력을 이렇게 많이 내니까 뭔가 불안해. 뭔가 어디가 망가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고급을 넣고 싶어. 그래서 고급을 넣어야 돼. 그래서 예진아 2열은 느낌 어땠어? 나는 투싼이 좋아가지고 맞아, 이 투싼이 승차감이 좋네 이 생각했는데 다시 제네시스를 타니까 막 그렇게 차이점은 모르겠고 일단 내가 계속 앞을 바라보고 있었잖아. 이 실내가 주는 분위기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 요런 분위기. 그리고 화면이 정말 압도적으로 크다. 그치. 베젤이 또 얇아. 거의 2배 느낌이야. 요 베젤이 얇은 거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
최신 TV산 느낌이랄까 약간? 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도 조금 더 따뜻해요. 엉따. 시트 착자감이 좋지. 시트 착자감이랑 이렇게 뭔가 이게 좋아. 그냥 이 분위기와 이 느낌이 일단 좋아요. 근데 열선 시트 따뜻한 건 정말 진짜예요. 아이 무슨 아 기분 탓인 것 진짜로. 같아. 이 계기판 여기 한쪽은 아날로그 한쪽은 디지털인데 이게 그랬나? 그랬나?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 내 제네시스에 이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깜빡이 킬 때 화면 안 나온다고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사실 브랜드 차이지. 이제 현대차가 제네시스랑 현대를 좀 다르게 만들긴 시작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제네시스를 팔잖아. 아 그렇지. 그리고 제네시스 서비스센터 가려면 현대차 서비스센터 가야 되잖아. 그게 빨리 해결이 돼야겠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제네시스가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는 없죠. 아 그리고 투싼은 4천만 원이 넘는 프로베 4천만 원이 넘는 차임에도 이 앰비언트가 없잖아. 투싼에 앰비언트 없어? 앰비언트 없어. 확실해? 아예 없어 아예. 뭐 좁은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 아예. 얘는 앰비언트가 그래도 잘 들어가 있어. 앰비언트가 너무 이쁘지. 100km 이상에서의 투싼의 재미는 없는데 얘는 100km 이상부터 재밌지. 아니 200까지 그냥 쫙쫙 붙더라고 속도가. 자 그래서 마지막 연비는 10.2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6km 정도 네, 차이가. 이 연비는 굉장히 2.5 터보 기준으로 굉장히 잘 나온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네. 자 이렇게 깡통 GV70 프로 투싼 구독자분의 댓글 덕분에 이렇게 비교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비교 시승기 재밌게 많이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다음 비교 시승기는 제네시스 GV70 가솔린과 디젤의 비교 시승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호준TV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새 영상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